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받은 우주범을 창조신 신도들 언제 깨어나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 결과는 또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정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TV조선 그리고 뉴스핌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나는 이병철 회장 양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박정희 비선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결정을 했는데요. 2심에서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서울고법 형사 7부 이규홍 부장판사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자칭 우주범을 창조신이죠.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가족 관계에 대해 여러 차례 허위사실을 공포하였는 바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다만 피고인의 연령 및 이 사건 행위가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은 원심에서 이미 적용됐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하면서 항소를 기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판결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우리 사회 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해야 할 정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심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우주 만물 창조신으로 믿고 있는 그 신이 지금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그러니까 유죄 선고를 받았는가, 혐의 인정이 됐고 그리고 범행을 자백한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주 측에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본인을 비판하는 그러한 인터넷 매체라든지 기사 이런 것들을 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신도들이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역자들이 계속해서 바람잡이를 하고 계속 신도들에 대한 세뇌, 가스라이팅을 전개하는데 힘을 합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신도들의 마음속에 파장을 일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도들 가족과 친구나 친지들은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다음에서 검색해보면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은 기사가 딱 2개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이버에 TV조선하고 뉴스핌, 이 정도만 지금 소개가 된 상황인데, 이 또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대적으로 알려서 무엇보다도 신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전에도 JTBC나 MBC에서 보면은 한 간암 환자가 이 썩지 않는 우유다, 이것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으니 간암 환자인 정황에서 이 썩지 않는 우유를 계속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주는
계속 빨리 병원에 가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마치 무슨 치료사인 것처럼 뭐 천사를 운운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제보가 필요한 겁니다. 적정한 시기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혹시나 이런 잘못된 믿음, 또는 그 가스라이팅 된 상황에서, 심리적 지배 상황에서 병원에 못 간 그러한 정황은 없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제보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방송을 보면서 참 너무나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도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비단 우리 사람들만의 눈물이겠는가, 하늘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동안 이 교주는 뭐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 코로나에 안 걸릴 것처럼, 그리고 또한 자신의 눈빛으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칠 것처럼, 그리고 이 썩지 않는 우유, 이 우유가 만병통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놓고, 본인은 뭐 약국에서 약을 사는 그러한 장면이 방영이 된 그러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도 보면은 이 재판에서 건강 관련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그리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성문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 그 재판부가 어떻게 이런 재판을 내렸는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그리고 대법원에 빨리 항소를 해야 한다. 이것도 많은 국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항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설 전에 빨리 소식이 들려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주의 이 거짓과 악행이 중단이 돼야 되고, 이것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는 숙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주가 건들지 말아야 할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에도 본인이 마치 치료사인 것처럼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황을, 그것을 심리적 지배로 방해했다라면은 이것은 또 하나의 큰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간암 환자의 그 사망 사건에서 봤듯이 빨리 병원에 가서 복수도 빼고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만 뭐 우리가 종교가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있죠. 기도, 심리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되, 하지만 우리의 이 과학과 상식과 지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합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묵살이 되게끔 심리 지배와 심리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많은 비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에 정부뿐만 아니라 검경도 철저하게 나서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답답함이고 안타까움이고, 이 부분을 하늘도 답답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의롭고 진실한 이러한 사람들, 하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하늘의 마음은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지혜를 짜고 모아가지고 반드시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의 비극으로 이어지고, 또 여러 사건들이 발생되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심리적 지배로 인해서 은폐될 수 있는 이런 안타까운 정황. 그래서 지금도 그 간암 환자 그 가족들이
이 정부가 있는 거냐, 여기 도대체 정부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제 귓가에 맴돕니다.